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자바의 정석을 교재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조건문에는 if문과 스위치문이 있고요. 반복문에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이 있습니다. if문의 신텍스는 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기본 문법은 이렇고요. if 문장에 괄호 안에다가 조건문을 넣고 그리고 조건이 만족하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문장에 수행되는 이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이 문장은 예를 들어 조건문이 만족했을 때 수행될 어떤 문장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중괄호를 없애고 그냥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if문이 아닐 경우에 어떤 문장을 수행하라 라는 명령을 내릴 때는 이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익스프레션이 참이면 if 이 뒤에 문장을 수행하게 될 테고 이게 거짓이면 else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이 한 줄만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면 수행되는 동작이 이 중괄호를 똑같이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 문장은 if, else로 조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의 의미는 expression 1번이 참일 때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요. 그게 아니고 2번 익스프레션이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 3번 익스프레션이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수행하는 문장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얘는 비지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얘가 1보다 작으면 이 안에 문장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문장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지 카운트가 0이고 1보다 작으니 이 안에 문장이 들어와서 수행이 되겠죠. 저는 이 테스트 코드로 비지 카운트가 1보다 작을 때 true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간단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비지 카운트를 5로 초기화했어요. 그리고 비지 카운트가 1보다 작으면 얘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수행하게 될 텐데 이 안에 조건문이 현재 비지 카운트가 5로 초기화가 되어 있으니 이 익스프레션을 검토했을 때는 결과가 false다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래 문장이 검토가 되면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것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스코어를 45점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드는 그냥 빈 문장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면 A, 그레이드를 A로 맞추고 80점 이상이면 B로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C로 맞춘다고 했어요. 현재 여기서 보시면 스코어를 45점으로 설정을 했으니 else 문장 부분이 수행이 될 테고 그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else 문장의 수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레이드가 실제 예상되는 C인지 검토를 해보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제인데요. 얘는 스코어가 45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그레이드는 빈 문장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 위에 예제하고 똑같지만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얘는 좀 다른 형식으로 즉 사망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 앞에 문장이 참일 때는 이 컬런을 기준으로 왼쪽 문장이 수행되고 거짓일 때는 이 뒤에 문장이 수행되도록 하는 사망 연산자를 중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제인데요. 얘는 점수를 82점으로 초기화하고 그레이드를
스트링 타입으로 빈 문장을 이렇게 줬어요. 왜냐면 얘는 그 2개 이상의 문장이 여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캐릭터가 아닌 그 스트링 타입으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코어가 90점 이상이고, 얘는 중첩 보문의 예제인데요. 스코어가 90점 이상이고 98점 이상 90점 이상이면 일단 그레이드를 A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다른 검토를 해요. 98점 이상이면 A에다가 더하기라는 문자를 더해서 A 플러스를 만들어 주고요. 94점 이하면은 빼기를 A 문장에다가 더해줘서 A 마이너스라는 문장을 완성시켜 줍니다. 똑같이 80점 이상이면 일단 B로 설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죠. 88점 이상이면 플러스 해가지고 B 플러스라고 점수를 매기고요. 84점 이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B 마이너스라고 정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C라고 정해주고요. 현재 스코어가 82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B예요. B이고 84점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가 그레이드는 B-다 라는 것을 검토하는 이 어설트 프로그램을 작성했죠. 자, 두 번째는 스위치 문장인데요. 스위치 문장도 if문하고 똑같은 조건문이에요. 다 형태가 좀 다르긴 한데 기본 문법은 이렇습니다. 이 안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고요. 익스프레션의 결과가 케이스에 맞으면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도록 하는 이런 문법이에요. 예를 들어 익스프레션 결과가 value 1이면 이 문장이 수행되고요. value 2이면 이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스코어를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그 매스 클래스의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1부터 10 사이에 어떤 정수값을 스코어에다가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잠깐 매스 함수를 설명을 드리면, 매스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어떤 실수값을 더블형 타입으로 숫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고요.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면 0부터 10의 사이에 어떤 더블형 실수값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나서 인트 값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결과는 실수인데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 9.8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9.8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걔는 int 타입으로 변환을 하면 0.8은 버리고 9가 되겠죠. 거기다가 2를 더해서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뽑아내기 위한,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기 위한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어를 할당을 해주고요. 스코어에다가 100을 곱한 결과가 100이면 얘를 찍어주고요. 200이면 얘를 찍어주고요. 300이면 얘를 찍어주고 400이면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결과를 보시면 예제 6번의 결과가 2가 나왔어요. 이 랜덤 함수에서 뽑아낸 숫자가 스코어에다가 2를 할당해 줬고요. 2에서 100을 곱했으니 200, 그리고 나서 여기를 출력해 주면은 이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위치문의 예제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문자를 가지고 어떤 조건 검토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랜덤 함수는 0부터 1 사이에
실수값을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0부터 1 사이에 1에다가 사이에 어떤 값에다가 4를 곱하면 0부터 4 사이에 어떤 실수값을 뽑아내 주겠죠. 거기다가 A를 더합니다. A는 ASCII 코드로 아마 한 65가 될 건데요. 65를 더하게 되면 이제 이 랜덤 함수가 만들어낸 랜덤 함수와 이 조합한 이 문장은 이 65부터 69 사이에 어떤 실수를 뽑아내게 될 거고요. 걔를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을 하면 A부터 대문자 A부터 대문자 D까지의 어떤 문자를 랜덤하게 뽑아내는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A이면 스코어는 90, B이면 80, C이면 70, D이면 60으로 이렇게 할당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C일 때, 문장이 C일 때 점수가 70점으로 할당이 된 이 문장이 수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을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제입니다. 스코어를 1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스코어에다가 100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만 수행이 되겠죠. 그랬을 때 스코어가 1인지를 검토해보는 어설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 문장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검토해보는 예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문입니다. 얘는 똑같이 1부터 10 사이의 정수값을 스코어에다가 랜덤하게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 이 스코어에 따른 메시지를 만들어줍니다. 스코어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100을 곱한 값을 스코어에다가 일단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코어의 값이 1부터 10 사이의 정수값이라고 했어요. 1부터 10 사이의 정수값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예제에서 보시면 300이고 라고 나왔죠. 300이면 이 정수값은 얘가 던져준 정수값은 3이라는 거고 3에다가 100을 곱했으니 300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을 먼저 만들어 준 상태에서 스코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문장에 어떤 값을 더 더해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펴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00점이면은 자전거와 TV와 노트북, 자전거, 볼펜을 다 주게 되고요. 900점이면 TV부터 볼펜까지 상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미 파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예를 들어 900이 만족이 돼가지고 이 문장이 수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케이스 문과 디폴트 문까지 다 그냥 쭉 수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기준 점수 이하의 경품을 전부 다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크 문을 없앴고요. 예를 들어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만 준다는 의미를 이 프로그램에 부여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문을 걸어서 하나의 상품만 받아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위치문의 예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100점, 그러니까 90점대 점수를 받으면은 그레이드는 A다. 80점대면 B다. 70점대면 C다. 60점대면 D다. 아니면 F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보면 스코어를 88점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80점대죠. 그래서 합점이 B라는 것을 이렇게 검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아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왜냐면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다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90점대라는 범위값을 지정할 때는 우리는 if문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케이스문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 예제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이 88점이고요. 여기에서 스코어를 1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가 1부터 10 사이 어떤 숫자로 변환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하나씩만 검토를 해주면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90점대 점수를 10으로 나누면 9점 얼마 이렇게 나올 텐데, 걔를 인트형으로 얘가 자동 변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인트형을 변환시키면 정수가 되죠. 그래서 9.8이 나왔다고 해도 9가 되고, 8.8이 나왔다고 해도 8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90점대가 되고 80점대가 되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B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까지 if문과 스위치문, 즉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에는 for문과 while문과 doWhile문이 있는데, for문의 기본 문법은 이렇습니다. 초기화 부분, 종료 부분, 증간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컬런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초기화 부분에서는 이 for문 내부에서 사용할 어떤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터미네이션은 여기에서 이 for문이 종료할 조건을 지정해주는 그 문장입니다.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이 for문 안에서 어떤 값이 증가되거나 감소시키면서 터미네이션 조건으로 만들어 줄 텐데, 그때 사용하는 문장이 이 인크리먼트 문장입니다. 예제를 보시면 for문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얘는 무한 루프가 되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얘도 초기화 부분을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 뒤에 종료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한 루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제는 i하고 j를 1로 초기화해 주고요. i가 10보다 작고 그리고 j가 50보다 작으면 이제 종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초기화한 어떤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j는 2개씩 증가시키는 예제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문장이 수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 문법을 봤으니까 또 예제를 작성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바의 정석 예제 12번이고요. sum을 0으로 초기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 값을 1로 초기화하고 i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sum에다가 증가된 i 값을 하나씩 더하면서 sum을 계속 누적해서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10보다 작을 동안 이 문장이 반복이 될 테니, 이 문장의 의미는 결국에는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1부터 10까지 모든 정수를 다 더하면 5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썸이 55인지를 검토하는 이런 체크, 어서트 프로그램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예제 15번에서 얘도 똑같이 그 i를 0부터 해가지고 10보다 작을 동안 반복을 해서 썸에다가 더해주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얘는 2씩 증가시켰죠. 그러면 0부터 해가지고 0부터 10 사이에 짝수만 모두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를 모두 더했을 때는 30이 나오고요.
30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얘는 중첩 포문을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첩 포문의 전형적인 예죠. 구구단입니다. i 값을 2로 초기화 시켜주고요. i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9보다 작을 동안 반복을 해요. 이 바깥의 포문은. 그리고 이 안쪽의 포문은 j 값을 1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j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j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반복을 하는 그 내부 포문입니다. 그래서 i 값을 출력하고 j 값을 출력하고 i와 j를 곱한 값을 출력한 예제 프로그램이고요. 얘를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구구단위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옵니다. 얘도 똑같은 포문인데요. 포문의 예제인데 얘는 의미가 뭐냐면 시스템 함수 중에 시스템 클래스에 current time minutes라는 함수는 현재 시스템 시간을 출력해주는 가져오는 그런 메소드고요. 롱 타입으로 가져와서 일단 스타트 타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포문을 10억 번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10억 번 돌아간 그 이후에 다시 현재 시간을 엔드 타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출력을 해줘요. 스타트 타임은 언제고 종료 시간은 언제인지를 출력하고 이 포문이 동작하는데 소모한 시간을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뺨으로써 계산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스타트 타임은 이렇고 종료 타임은 이렇고 그리고 이 포문이 10억 번 돌아가는데 경과한 시간은 이렇고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프로그램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예제예요. 또 다른 예제입니다. 똑같은 포문이고요. 얘는 i 값을 10으로 초기화하고 i 값을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이 안에 내부 포문을 똑같이 수행을 시킵니다. 얘는 뭐냐면 10부터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0일 경우에 게임이 종료되는 그러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예요. 이 안에 포문이 들어간 이유는 얘를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이 문장이 너무 빨리 이렇게 수행이 되니까 그 임의로 시간을 일부러 더 끌기 위해서 이 중간에 10억 번 루프문을 반복을 하도록 넣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배우게 되시겠지만 thread 클래스가 제공하는 슬립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슬립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밀리타임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 루프 하나가 돌 때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을 두고 돌 수 있도록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문의 예제를 문법을 보고 예제를 몇 가지 작성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의 문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ile문은 간단합니다. while문에다가 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고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이 중괄호 안에 문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법이 이렇고요.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i를 1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수행이 될 거예요. 안에서는 i 값을 하나씩 빼줬죠. 근데 보시면 i 값 뒤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은 이 문장은 i 값을 하나 증가시키기 전에 출력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얘가 앞에 붙으면 i 값을 먼저 감소하고 출력하는 거고요.
뒤에 붙으면 출력을 먼저 하고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i 값을 감소시키면서 i가 0보다 클 동안 10부터 0까지의 문장을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예제인데요. 얘는 i를 2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j 값, 이 안에서는 j 값을 1로 초기화를 하고 j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미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구단 문제예요. 구구단 문제. i 값을 2로 초기화한 상태에서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j 값에다가 곱해주는 구구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구구단 결과가 나오죠. 또 다른 while문 예제입니다. sum을 0으로 초기화하고 i를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um에다가 i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sum에다가 누적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문제?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루프문에서는 i는 0이고 sum은 0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이 수행이 되면 i가 하나가 증가되게 되고 이 문장을 풀어서 쓰면 sum에다가 i가 하나 증가한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sum에다가 할당하는 것을 풀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각각의 변수가 의미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sum은 현재 0이죠. 근데 i 값은 1이에요. 왜냐면 얘는 계산을 하기 전에 i 값을 먼저 하나 증가시키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결과는 sum은 첫 번째 룹에서 1로 할당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룹에서 sum은 1이죠. 첫 번째 룹 결과가 1이니까 i도 1이죠. 여기서 하나가 증가가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sum에다가 i를 더해서 다시 sum에다가 할당을 해줬어요. 그럼 3이 되죠. 그럼 다시 한번 또 다음 루프를 도는 거를 볼게요. 그때 이제 sum은 3이 됐어요. 그리고 i는 2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 1 더하기 2라고 써놨는데 sum은 3이죠. 근데 이 sum의 의미가 뭐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루프를 돌면서 1에다가 2가 더해진 거를 의미하고 있죠. 이미 지나간 루프문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루프에서 이 결과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가 3이다. 그래서 sum이 3이 들어가 있고 이 sum의 의미는 1 더하기 2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보기가 편하겠죠.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면 눈에 보이죠? 이게 의미가 뭐죠? 1부터 3 사이에 정수값을 모두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을 sum에다가 할당해준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1부터 시작해서 어떤 숫자까지 갔을 때 sum의 값이 100보다 작아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1부터 13까지의 정수값을 더했을 때 100보다 작은 최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while문은 1부터 어떤 숫자까지 더했을 때 100보다 가장 작은 경우에 종료해라 라는 이 조건식을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13일 때 100보다 작으니 13까지만
1부터 13까지의 합만 여기서 출력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가 된 거죠. 여기까지 while문의 예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do while문. do while문은 문법은 간단합니다. 역시 두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문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안에 어떤 조건식을 검토를 해요. 그렇죠? 얘는 while문과의 차이는 while문은 이 안에 문장이 참일 때만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문장이 아예 한 번도 수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do while문은 이 안에 있는 문장을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수행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인풋이 0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제 프로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시스템 함수에 input 함수를 써가지고 실제 컨솔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게끔 작성을 해놨지만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책에서는 그렇게 작성해놨는데요. 저는 테스트의 편의성을 위해서 인풋을 이 내부에서 그냥 x 값으로 할당해버리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x로 되면 이 조건이 만족을 안 하죠. x가 아닐 경우에만 인풋이 -1이 아니고 인풋이 x가 아닐 경우에만 이 문장이 반복이 될 텐데 첫 번째부터 인풋을 x로 할당을 해버렸으니 얘가 false가 되고 while문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인풋이 x인지를 체크해서 문장이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를 검토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do while문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문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이 있는데 얘는 브레이크문을 활용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sum을 1로 할당을 했고요. i를 0으로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while문이 계속 돌게 하기는 무한루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무한루프문 안에 이 브레이크문이 들어갔죠.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 무한루프가 종료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조건은 이전에 봤던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1부터 어떤 숫자까지의 합을 더했을 때 100보다 커지는지를 검토하고 100보다 커지는 숫자에서 브레이크문을 수행해서 이 while문을 종료를 시킵니다. 100보다 커지는 숫자 1부터 어떤 숫자까지 사이에 모든 정수를 더했을 때 100보다 커지는지를 검토를 해봤는데 105일 결과값이 105일 때 이 while문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1부터 14까지 더했을 때 105가 됐으니 이 문장이 만족이 되고 그때 종료가 됩니다. 그런 예제였고요. 이 반대로 이렇게 작성하면 열을 91이 되겠고요. 얘는 1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컨티뉴문도 이 반복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컨티뉴문도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문은 컨티뉴문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두 문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문은 이 루프문을 아예 종료시켜 버렸어요. 근데 컨티뉴문은 종료시키지는 않고 해당 루프만 한번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for문을 이렇게 수행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i 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검토가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0부터 10 사이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인 값일 때는 해당 그 숫자는 리절트에다가 더하지 마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딱 보시면 체크하기 위해서 리절트 스트링을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스트링 값을 사용을 했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일 때만 컨티뉴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절트에다가 리절트 문자열에다가 해당 숫자를 계속 더해서 이런 문자를 만들어 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빠져있는 숫자가 있죠.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이 결과를 보시면 빠져있는 숫자가 있는데 0, 3, 6, 9가 빠져있죠. 즉 3의 배수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거를 검토하는 어서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레이블이 달린 포문을 제어하는 그런 컨티뉴 문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브레이크 문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차이, 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컨티뉴는 해당 루프만 종료하는 거고 브레이크는 아예 그 루프 문을 종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램은 구구단 프로그램인데요. j-값이 5일 경우에는 얘를 컨티뉴 시켜서 다음 루프문을 수행하게끔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티뉴 레이블을 쓰지 않으면 이 안쪽에 있는 루프문만 하나가 5만 빠진 계산 결과가 나오겠지만 얘가 이렇게 레이블을 딱 달아줘서 아예 이 안쪽 포문을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 얘를 딱 지워보면요, 지워보고 수행을 딱 했을 때는 결과값을 보시면 얘가 무한 루프를 딱 돌게 되죠. 왜냐면 5일 경우에 계속 컨티뉴를 하니까. 그래서 루프를 딱 걸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은 얘는 2부터 9까지의 9구단을 계산을 하는데 5일 경우에는 이 안쪽 포문을 전부 다 빠져나가서 얘를 5일 경우에는 5 이상일 경우에는 계산이 안 되도록 9구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